자, 마지막으로 오기영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먼저 한국은행 총재님 환율 이야기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주식의 순매도 흐름들이 많아지니까 환율이 올라갔나 전체적으로 그 환율 자체가 올라갈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현물화 시장에서의 약간의 변동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게 이제 주식의 순매도 흐름이 강했어.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이 많은데 지금도 그런 시각인가요? 아니면 지금 해법이 좀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초 가치가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이 포트폴리오 저 흐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이제 워낙 금년에 한국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약간 좀 그 매도세가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금년 후반기에는 좀 잦아들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조정이 일어나면 그 이후부터는 좀 안정화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에서의 이게 환율이 높아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심리적 요인이 강하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말씀하신 오늘 논의에서 의원님들 많이 제기했지만 지방 교육적인 교부금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의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관련해서 보니까 어제 토론했던 것을 전반적으로 여기 사회적인 평가들 언론사에서의 이 여러 가지 성향과 상관없이 공통되게 갈 길을 가야 된다. 지금이 적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시각에서 이걸 볼 거냐 내지는 개별적인 쟁점이 뭘 거냐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국가 재정의 운용의 실패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건 공감하십니까? 네. 이제 실제 이런 비판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고요. 이미 국회와 감사원, 언론들의 지적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예, 실제 그리고 교육재정 교부금 자체가 이제 교육청에서 쓸 때 예산 낭비 사례로서 많은 곳곳에서의 국정감사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해서 그 쟁점으로서 나오는 것 중에서 내국세 20.79%를 자동적으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는 폐기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특히 이제 그 총량 자체를 전회보다도 줄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규정 자체를 기계적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대비 자동 배정 조항은 이번에는 좀 바꾸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좀 강하게 좀 요청하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2.79를 유지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2021년, 22년도에는 6.4조, 11조가 더 추가적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2023년, 24년도 세수 결손 때는 10.4조, 4.3조가 아예 못 내려갔습니다. 애초에 계획보다.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올해 같은 경우도 이미 4.8조가 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추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변동성이 큰 구조를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 이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좀 더 다른 분야, 교육에 있어서 또 이제는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도 매우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거든요. 이런 국가 교육 전체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좀 바라보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연동제를 폐지하되 2.79라고 하는 것을 내국세와 연동된 걸 폐지하되 그러나 초중등 교육도 내실화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추세에 따라서 저희는 늘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그 교육 관련된 예산 자체액을 축소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기계적으로 내국세 대비 비율하는 이것은 폐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공감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들은 부채 제로입니다. 예. 국가 채무는 알다시피 지금 뭐 꽤 많은 숫자 아닙니까?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다 염두에 두고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자체 사용처가 이제 초중등 교육에 한정돼 있던 것이 좀 유아 교육이나 유치원까지 포함되어 유보 있죠. 통합 문제가 있을 수 거기까지도 활용이 된다든지 실은 고등 교육에 대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OECD 보고서 내용도 초중등은 좀 더 평균보다 더 많이 OECD 평균보다 많이 사용되고 고등 교육은 OECD 평균보다 이 적게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그까지 확장하는 것까지도 지금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다행히 교육부는 그 분야에 대해서까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핵심은 이제 2.79 연동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좀 쟁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의제가 이번에 논의되는 김에 국회와 함께해서 제도 개혁까지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 기획예산처에서 의지를 갖고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정부 안에 단일한 입장을 조만간에 정리해서 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기초연금에 관한 문제도 여전히 전체적으로 연금개혁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의제이고 그 이제 이 지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종래 수급자에 대해서 줬다 뺏는 구조는 아니다. 이 점에 대한 공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앞으로 이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 구조를 지금 상태로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위 소득 70% 대상으로 해서 지금은 한 35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과연 노인 빈곤율이 완화됐으면 좋은데 오히려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해서 지금 현재 OECD가 노인 그 빈곤율이 평균 14.8%인데 우리는 35.9%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개선만 됐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소득과 고자산의 노인들이 이제 많이 계시다 보니까 우리 청년과 같은 다음 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 월 469만 원, 부부 가구 월 796만 원 고소득자도 이 구조라면 지금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위소득 100%까지 지금 근접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걸 감안하여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고 상박 개편을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도 향후에 이런 그 사회적 협의 등을 거쳐서 저희가 예산 개편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법안 등까지 저희가 준비를 함께 해가겠습니다.